20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과 그리고 정말 숨막혔던 아슬아슬한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오사마 빈 라덴이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바깥생사의 춘닥터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와 그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쏟아부은 세계 최강국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역사상 최대의 현상금이 걸린 것으로도 유명한 이 희대의 테러리스트는 과연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수를 꿈꾸었던 미국은 어떠한 작전을 펼치게 될까요? 넵튠 스피어라는 코드로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1년 9월 11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 사건이 미국 뉴욕시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9.11 테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 사건은 무려 4개의 항공기를 납치해서 건물과 자살 충돌시켜서 폭파시키는 정말 충격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뉴욕과 미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계 무역센터 건물 2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도 일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무려 2,996명, 간접 피해자와 부상자는 수만 명이 이를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희대의 테러 사건이었죠. 사실 이 테러라는 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당시를 회상해보면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해서 죽여버렸죠.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이 9.11 테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겠죠. 물론 항일운동 당시에도 일반 시민의 희생이 아주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분들의 타겟은 일본의 군부나 지도부였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미국의 일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건물과 함께 충돌시켜 폭발시켜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한 테러였죠. 일단 아무 죄가 없는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살 특공대로 만들어서 건물과 함께 충돌시켜버린 것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그 항공기로 폭파시킨 건물은 세계 무역센터였습니다. 이 무역센터는 말 그대로 일반 민간인들이 사무직을 하는 오피스 건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고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은 정말 희대의 악질적인 테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규모로 벌어진 테러를 직접 당하게 된 미국은 당연히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 미국은 한 번도 본토를 공격당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도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령에 있는 해군 기지가 공격을 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9.11 테러는 미국의 본토 중에서도 미국의 심장과도 같은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했던 역대 최악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엄청나게 빡이 쳤겠죠. 당시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었냐면, 그 당시에 적대국이었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상당히 군사적인 강국조차도 미국에게 완전하게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은 전혀 테러와 무관하다고 발뺌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자신들은 테러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결국 이 9.11 테러의 배후를 캐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 미국은 그런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 9.11 테러의 배후에는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세력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의 수장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사마 빈 라덴 역시도 자신의 정체가 결국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라크 방송을 통해 9.11 테러의 정당성과 위대함을 선전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극대노한 상태로 당시 빈 라덴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에게 빈 라덴을 송환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강대국들의 무덤으로 유명한 곳이죠. 우리가 왜 미국 너희들 말을 들어야 하지? 쳐볼 테면 쳐보시든가. 이렇게 깡다구가 세게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송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탈레반 정부와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빈 라덴 역시 이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잠적하게 되죠. 이후에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온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며 탈레반 정부를 탈탈 털게 되죠. 하지만 이미 오사마 빈 라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서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사이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추적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그 사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사실 그 사이에 미국도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반에 CIA가 빈 라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군의 중대가 빠르게 도착하면 분명히 빈 라덴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CIA 정보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군에게 정보 전달이 늦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악천후가 생기면서 날씨의 기회를 받아서 탈출하게 되죠. 또한 미국의 무인 공격기에도 빈 라덴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이 무인 공격기를 군에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무인 공격기의 조작이 어려워서 빈 라덴을 그대로 놓치게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된 미국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빈 라덴을 계속 추적하였죠. 9.11 테러 당시에 체포했던 알카에다의 주요 간부들을 계속 조사하던 와중에 미국은 빈 라덴에게 최측근 연락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빈 라덴은 미국의 정보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정말로 중요한 연락이나 정보들은 최측근인 연락책들을 직접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최측근 연락책들 중에 한 명이 드디어 CIA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CIA는 이 연락책을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파키스탄의 수도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보타바드라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CIA는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 동굴 속에서 은신하고 있을 거라고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빈 라덴은 대담하게도 파키스탄의 대도시인 아보타바드에 호화 주택가들이 몰려있는 그런 동네에서 버젓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이 복합 건물은 굉장히 크고 담장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이나 전화선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저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저택에 분명히 오사마 빈 라덴이 거주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보타바드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었죠. 미국은 아보타바드의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아보타바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취한 혈액에서 드디어 DNA 분석상 빈 라덴의 자녀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보타바드의 대형 복합 건물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미국은 드디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아보타바드의 거대한 복합 건물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할 것을 확신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주재로 오사마 빈 라덴 제거에 관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시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아보타바드에 있는 복합 건물을 타겟으로 미사일 공격을 폭격해서 그 건물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파키스탄의 조력을 받아서 지상군을 투입해 아보타바드의 복합 건물로 쳐들어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헬기의 특수작전팀을 태워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한 뒤에 복합 건물로 침투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파키스탄은 미국의 적국까지는 아니었어도 우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파키스탄의 영공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보타바드라는 도시에는 이 복합 건물 주변에 경찰서도 있었고, 또 사관학교 및 군부대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폭격을 가했다가는 이 아보타바드의 호화 저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고, 게다가 군 부대라든지 경찰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의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우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은 파키스탄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세 번째 작전, 즉 헬기의 특수작전팀을 태워서 아보타바드 복합 건물로 침투한 뒤 빈 라덴을 사살시키는 그런 작전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특수작전 사령부 총사령관이 레이븐 제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맥 레이븐 제독 같은 경우는 해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특수작전 사령부는 해군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사마 빈 라덴 작전에 투입되는 요원들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최정예 요원으로 알려진 대부그루 요원들로 선택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전이 바로 그 넵튠 스피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넵튠 스피어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최정예 요원 대부그루가 해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상징인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유쾌하게 따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보타바드의 복합 건물에 모형을 만들고 수차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했던 작전팀은 2011년 4월 30일 밤 11시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 잘랄 발라드 공항에서 블랙호크 다운 헬기를 타고 상륙합니다.
작전팀은 대북으로 요원 24명, 그리고 CIA 요원 1명, 그리고 나머지는 군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작전팀은 둘로 나뉘어서 60으로 알려진 특수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에 나뉘어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잘랄라바드 공항에서 아보타바드 복합 건물까지는 약 240km, 그리고 작전 중 헬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블랙호크를 지원하는 치누크 헬기 2대가 추가로 편성되었죠. 파키스탄의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 비행에 성공한 이 헬리콥터 4대는 무사히 3시간 만에 아보타바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새벽 1시 드디어 첫 번째 블랙호크 헬기가 아보타바드 복합 건물의 쓰레기 소각장에 착륙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고온의 온도와 좁은 건물 사이의 압력이 소용돌이를 이루게 되면서 이 첫 번째 블랙호크 다운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헬기는 서서히 추락을 하게 되고 조종사는 안간힘을 쓰면서 결국 이 헬기는 경착륙 또는 불시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헬기가 급강하해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경착륙한 것이기 때문에 헬기는 쓰러지게 되고 대원들은 경미한 부상 외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복합 건물에 상륙하게 됩니다. 첫 번째 헬기의 고장으로 원래는 두 번째 헬기 같은 경우 빈 라덴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층짜리 건물 옥상에 상륙해서 양동작전을 펼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헬기가 고장나는 것을 보자마자 두 번째 헬기는 안전하게 복합 건물 밖의 외곽 지역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블랙호크에서 바로 건물 내부로 침투하려던 작전은 비틀어지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정예 요원들인 대북으로 요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플랜 B를 가동하게 됩니다. 건물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벽에 폭탄을 설치하여 문을 부수는 방식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건물 외곽에서 두 개의 팀이 두 갈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총격 발생! 총격 발생! 먼저 진입하게 되는 작전팀이 본 건물 앞에 있는 마당 쪽의 작은 건물부터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2인 1조로 이뤄진 공격팀은 빠르게 전진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사살하기 시작하죠. 먼저 빈 라덴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층짜리 건물 앞쪽에 있는 작은 건물을 완벽하게 제압한 작전팀은 본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1층에서 총격전을 통해 적을 제압한 공격팀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또 한 명의 적을 사살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상태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작전팀은 빠르게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시도하게 되죠. 3층의 계단 끝 커튼 뒤에 또 한 명의 남자를 발견하게 된 작전팀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남자를 사살하는 데 성공한 공격팀은 드디어 3층에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위험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2명의 소녀가 서 있었고 공격팀 중에 한 명이 이 2명의 소녀가 혹시나 모를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있을 것을 우려해 빠르게 그 소녀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작전 요원이었던 롭 오닐 상사는 침대 근처에 있는 키 큰 한 명의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키 큰 남자는 한 여자가 가로막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롭 오닐 상사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고 총 3발의 총알은 키 큰 남자의 머리와 몸통을 관통하며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얼굴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힘들었던 작전 요원들은 방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 빠르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죽은 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빈 라덴. 각각 다른 위치에서 가족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확보한 작전 요원들은 합동작전센터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죠. 여기는 로미오 6, 로미오 6. 사령관, 우리는 타겟 제로니모를 사살 완료. 하나님과 국가를 위하여 제로니모를 전송합니다. 제로니모, 적을 사살하였습니다. 여기서 제로니모는 빈 라덴의 암호명이었습니다. 합동작전센터에서는 나직한 탄성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총사령관 맥 레이븐 제독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전원 빠르게 복귀하도록. 맥 레이븐 사령관이 빈 라덴의 방대한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원래 이 넵튠 스피어 작전의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이미 총소리와 폭발 소리를 들은 아보타바드의 많은 시민들이 이 복합 건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1.6km 떨어져 있던 경찰서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었죠. 맥 레이븐 사령관은 잠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알겠다. 총 40분의 시간을 주겠다. 시간이 얼마 없다. 빠르게 자료 확보 및 제로니모를 수습하여 기환하도록 하라. 숨막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작전 요원들은 최대한 빈 라덴의 자료를 확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작전 요원 10명이 두 번째 블랙호크 헬기에 탑승을 하게 되죠. 동시에 나머지 요원들은 뒤에 따라온 치누크 헬기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블랙호크 헬기는 폭발을 시키면서 치누크 헬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요원들이 탑승에 성공을 하게 되고 총 3대의 헬기가 아보타바드로부터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잠시 착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블랙호크 헬기가 치누크 헬기의 중간 급유를 받게 되고 다시 기름을 채운 이 3대의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령관님, 무사히 중간 급유를 마쳤습니다. 잘랄라바드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3시 30분, 마지막 헬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영공을 지나 드디어 잘랄라바드 항공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모든 작전을 완료하였습니다. DNA 샘플 결과 빈 라덴이 확인되었습니다. 10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과 그리고 정말 숨막혔던 아슬아슬한 40분,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오사마 빈 라덴이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월 2일 밤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남깁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10년의 추적 끝에 철천지 원수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9.11 테러의 정말 큰 희생자들도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오늘 넵튠 숲의 작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어느 정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춘닥터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